안녕하세요.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에서 비료 사용 처방을 담당하는 이혜진 연구사입니다. 비료 적정 사용 방법과 훅토람으로 비료 사용 처방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다양한 영양소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작물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해줘야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작물에게 필수적으로 공급해주어야 하는 영양소 중에 많은 양이 필요한 영양소와 적은 양이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비료는 이러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물의 생산성과 가장 관련이 큰 영양소는 질소, 인산, 칼륨입니다. 질소, 인산, 칼륨은 비료의 3요소라고 하며 단일 성분이 들어있는 요소, 용가린, 염화칼리 또는 여러 성분이 섞여 있는 복합 비료로 작물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영양소는 칼슘, 마그네슘, 벼의 경우 규산이 있고 칼슘, 마그네슘은 석회, 고토, 규산은 규산지 비료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붕소, 몰리브덴 등 미량으로 필요한 영양소는 복합 비료에 미량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퇴비로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작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조금만 주어도 되는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작물이 필요한 양만큼 비료를 조절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료는 얼마나 주어야 할까요? 사람도 특정 영양소가 결핍되면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작물도 마찬가지로 가장 부족한 양분에 따라 생산성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양분을 채워준다고 과도하게 비료를 많이 주면 경영비는 상승합니다. 또한 특정 양분의 과잉 공급은 식물의 독성을 유발시켜 생산성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주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비료를 과다하게 많이 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진을 보면 토양 검정을 하여 필요한 만큼 비료를 준 벼와 농가 관행대로 비료를 많이 주고 재배한 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다하게 비료를 주고 키운 벼는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도복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시설 하우스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비료를 많이 주고 재배하면 비료 성분인 염류가 집적됩니다. 토양에 염이 집적되면 작물 염류 장애가 발생하고 병해충에도 취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적된 양분을 제거하기 위해 벼를 재배하며 물 흘러대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지하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우리가 먹는 물을 오염시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작물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작물에 필요한 만큼 주어 많은 양분이 집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물에 부족한 양분을 채워주고 많은 양분을 적게 주는 것이 건강한 토양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비료를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토양의 양분 함량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토양 검정이라고 합니다. 작물 재배를 위해 필요한 양분 함량에서 토양의 양분 함량을 빼면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토양 양분이 부족하면 작물 생산을 위해 비료로 필요한 만큼 보충해 주어야 하고 토양 양분이 많으면 비료를 적게 주어야 합니다. 토양 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물 수확 후나 작물 재배 전 퇴비나 비료를 넣기 전에 토양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토양 시료 채취기나 삽을 이용하여 지표면으로부터 10에서 15cm 깊이로 일정한 깊이만큼 토양을 채취합니다. 한 필지 내에서 여러 지점의 토양 시료를 뜨고 하나로 합쳐 복합 시료로 만들면 됩니다. 채취한 토양 시료를 인근의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시고 토양 검정을 신청합니다. 토양 검정을 통해 토양의 양분 상태를 알 수 있고 토양 검정에 따른 비료 사용량은 비료 사용 처방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비료 사용 처방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비료 사용 처방서입니다. 비료 사용 처방서의 맨 윗부분에는 작물명과 재배 면적, 경작지 주소와 해당 필지의 토양 특성이 있습니다.
토양 정보는 해당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토양 특성으로 토성, 배수 등 토양 관리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양 화학성 검정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양분의 적음, 적정, 많음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첫 번째 항목에서 산도가 있습니다. 산도는 5.5에서 6.5 기준으로 이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작물이 양분을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밭작물은 산도가 낮은 경우 산도를 높이기 위해 석회질 비료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함량이 낮으면 토양 물리성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유기물은 양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유기물 보충을 위해 퇴비를 처방합니다. 세 번째 항목에는 유효인산이 있는데요. 유효인산 함량에 따라 인산질 비료를 처방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유효규산은 화분과 작물인 벼의 규산 공급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유효기선이 157ppm 미만인 경우 규산질 비료를 처방합니다. 그래프 아래에는 비료 추천량 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어야 할 퇴비는 우분 퇴비, 돈분 퇴비, 개분 퇴비, 혼합 가축분 퇴비 4가지 종류의 처방량이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를 주시면 됩니다. 우분 퇴비 대비 돈분 퇴비, 개분 퇴비, 혼합 가축분 퇴비는 양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우분 퇴비보다 사용량이 적습니다. 또한 토양 유기물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퇴비 사용량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양 계량제로서 벼는 규산질 비료, 밭은 pH 6.5 미만인 경우 석회질 비료를 처방합니다. 다음으로 밑거름, 웃거름으로 필요한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을 알려줍니다. 비료는 두 종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면 됩니다. 만약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유기질 비료 처방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현재 벼, 배추, 마늘, 고추에 대한 유기질 비료 처방이 가능합니다. 처방서의 구성은 앞에서 설명드린 비료 사용 처방서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밑거름으로 필요한 유기질 비료 처방량이 있고 추가로 필요한 화학 비료 처방량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비료 사용 처방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흑토람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비료 사용 처방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토양 검정 정보를 클릭하시고 필지 주소를 검색합니다. 이전에 토양 검정을 여러 번 받으신 적이 있으면 토양 검정 일자가 여러 개 표출됩니다. 토양 검정 일자를 선택하시고 처방서 버튼을 누르면 비료 사용 처방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토양 시료 채취 시기 등을 맞추기 못하여 토양 검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료 표준 사용량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작물별 비료 표준 사용량 처방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작물을 선택하고 재배 면적을 입력한 다음 검색 버튼을 누르면 실면적당 비료 추천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비료 사용 처방이 가능한 작물은 벼 등 151 작물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면적 재배 작물의 비료 사용 처방이 가능하도록 기존 처방 기준이 있는 유사 작물을 선택하여 처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영농 정보에 비료 사용 기준이 있는 작물도 처방되도록 하였습니다. 비료 사용 처방서를 잘 활용하셔서 토양 양분을 균형적으로 관리하고 환경도 살리는 농업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